자, 우편함 애니메이션 3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우편이 쏟아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건데요. 다이나믹이라는 물리작용과 파티클 이미터라는 오브젝트를 여러 개를 복사해서 날리는 기능을 쓸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편을 노란색, 흰색 두 개를 만들었다고 했었는데요. 우선은 파티클을 날려서 여러 개를 복사를 해서 휘날리는 모양부터 제작할 겁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시뮬레이션이라는 탭이 중앙에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파티클스라는 곳으로 가보세요. 여기 이미터라는 게 있죠. 이미터는 에펙으로 비교하자면은 에펙의 파티큘러스와 같은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한꺼번에 나와서 날아가는 그런 모양인데요. 일단 제가 밑에 있던 거를 위로 끌어올려서 잘 보이는 위치까지 올려놨어요. 이 상태에서 가만히 놔두면은 아무 소용이 없고요. 플레이를 눌러야 됩니다. 일단 재생 버튼을 누를 텐데 하단에 있는 이 연두색 화살표를 누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재생이 되죠. 아니면은 마우스를 올려보면 단축키가 나올 겁니다. F8이라고 나오죠. 그 옆에 양쪽으로 보시면은 Go to Previous Frame, 전 프레임, 다음 프레임, 그리고 전 키프레임, 다음 키프레임, 뭐 이렇게 F랑 G 키를 이용해서 약간, 그리고 Go to Start, 처음 시작 부분으로 가는 거, End로 가는 거,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재생을 누른 상태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얀색 전들이 날아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미터 레이어를 클릭해서 옵션을 살펴보면 초당 몇 개의 개수가 나오게 할지에 관한 옵션이 있고요. 이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에디터, 편집할 때와 렌더링 할 때 이렇게 각각 다른 화면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내가 지금 작업하는 화면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으면은 둘 다 같은 옵션을 입력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우편이 이런 식으로 복사돼서 나오게 하고 싶으면 우편 자체를 이미터 안에 칠드런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하위 레이어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우편을 선택했고 끌고 가서 2m 밑에 이런 식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안 보이죠? 2m 옵션을 살펴보면 Show Objects라는 이런 옵션이 있어요. 지금 체크가 안 돼 있죠? 얘를 체크하면 이렇게 복사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버벅거리는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렌더 인스턴스까지 체크를 해주면 좀 더 부드러운 형태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우편을 한꺼번에 쏟아낼 준비는 됐는데요. 방향이 안 맞잖아요. 2m 자체를 방향을 돌려서 이렇게 180도를 돌려서 배치를 할 거고요. 지금 180도 돌리는 거는 녹색 축으로 했습니다. H방향으로 돌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끌고 가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을 겁니다. 그러면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얘가 뚜껑이 열려야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열어서 확인을 해볼 겁니다. 일단 크기가 적당한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 이 정도 크기에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서 다이나믹이라는 옵션을 집어넣어서 얘네들이 좀 더 물리작용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만들 건데요. 우편에 오른쪽 클릭을 하고 보면은 이런 옵션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 시뮬레이션 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리지드 바디라는 걸 적용하면은 이렇게 물리작용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흰색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할게요. 그냥 이거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옮겨서 복사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쏟아지게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쏟아지는 힘이 너무 약해요. 그리고 너무 겹쳐서 쏟아지니까 서로 부딪히고 막 날아가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죠. 2m에 가서 날아가는 속도를 높일 겁니다. 스피드를 150이 아니라 500 이렇게 높일게요. 다시 한번 1000으로 높여볼게요. 다시 한번 800. 보다 보니 크기가 좀 큰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속도와 이 정도 양이면 충분할 것 같죠? 이제 안에 있는 2m의 크기가 충분한지를 한번 살펴보면 될 텐데요. 얘가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좁은 공간 안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2m 옵션을 눌러보면은 2m 탭이 있어요. 이 2m 탭으로 가서 사이즈를 이렇게 X 사이즈, Y 사이즈 다 이렇게 조금씩 높여주고 메일 박스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게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유롭게 쏟아질 겁니다.
약간의 변화를 주고 싶으면은 파티클에 가서 파티클 탭에 가서 스피드, 로테이션 같은 것들에 바레이션이라는 옵션을 넣으면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좀 천천히 나오는 것도 있고 빨리 나오는 것도 있고 로테이션이 약간 돌아간 것도 있고 똑바로 나온 것도 있고 이런 설정을 할 수 있겠죠. 너무 옵션을 과하게 넣으면은 난잡하게 쏟아지니까요. 조금만 값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편함 자체를 인식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우편함과 이 우편함 뚜껑 그리고 바닥에 충돌을 할 수 있게끔 옵션을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일단은 NA를 눌러서 모든 선들이 안 보이게 할 거고요. 우편들이 충돌을 하는 거는 우편함과 뚜껑 그리고 바닥 이렇게 세 종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곳에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편함에 오른쪽 클릭을 하고 시뮬레이션 태그에서 컬라이더 바디를 적용할 겁니다. 플레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마구마구 바깥으로 날아갈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 주는 방법은 컬라이더 바디 태그를 눌러 보세요. 이 조그만 그림을 누르면은 이렇게 옵션이 나오는데 여기 세 번째 탭 콜리션이라는 탭으로 가보시면 쉐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오토매틱이 아니라 스태틱 메쉬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머지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겠죠. 지금 뚜껑도 인식이 돼야 되고 바닥도 인식돼야 되기 때문에 이 다이나믹 태그 자체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잡고서 이동을 해서 문에다가도 놓고 여기 뚜껑에다가도 놓고 바닥에다가도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리작용이 일어날 겁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전체적인 애니메이션을 집어넣는 것과 시작할 때 밑으로 떨어지는 저 우편 하나 요거 해결해 주는 거 그리고 전체적인 영상 길이 좀 늘려주는 거 이렇게 있을 텐데요. 우선은 아래 떨어지는 이런 우편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태그에서 여기 다이나믹 태그 리짓 바디 적용했던 거를 클릭해 보시면은 컬리션에 가서 인허릿 태그라고 제일 위에 있는 옵션을 컴파운드 컬리션 쉐입으로 바꾸면은 해결이 될 겁니다. 해결이 됐죠. 뚜껑에 애니메이션을 넣어야 열리면서 우편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양이 될 텐데 뚜껑 레이어를 클릭하고요. 코오디네이트 두 번째 탭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코오디네이트에 가보면 P 방향이 지금 각도가 들어가 있죠? 이만큼 열려 있다는 뜻인데 얘를 0으로 바꾸면 닫아지겠죠. 키프레임을 잡는 방법은 P 옆에 있는 RP 옆에 있는 이 동그라미를 클릭하는 겁니다. 로테이션 P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고 활성화 됐는데 하단에 타임라인 바를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 하늘색 네모칸이 있는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대로 뒤쪽에 가서 추가로 키프레임을 잡아줄 텐데요. 쭉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속도로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5프레임 안에 빠르게 열리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제 스프링 작용이 일어나는 거로 할 텐데 5, 10, 15까지 해서 모든 동작이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5프레임에 112 뭐 이렇게 입력을 해 놓을게요. 그러면은 요 중간중간은 112보다 좀 높은 값을 한번 넣고 다시 버튼 누르고 10프레임에는 112보다 낮은 값을 한번 넣고 키프레임 잡고 하면은 플레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양이 나오겠죠? 빠르게 열리고 스프링 작용이 일어나는 모양이 될 겁니다. 옆에 있는 깃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눕혀 있다가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클릭하고 P 방향이 이렇게 눕혀져야 되는 거죠. 겹쳐지네. 조금만 떨어뜨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P의 키프레임을 잡고요. 점을 클릭해서 빨간색이 됐을 때 아까 15프레임에서 동작이 끝나게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15프레임에는 일단은 0으로 마무리가 될 예정인 거고 중간중간 과정에 스프링 애니메이션을 넣어야겠죠. 0보다 좀 더 가서 한번 0보다 좀 10프레임에 가서 좀 덜 가서 한번
그러면은 이렇게 스프링이 들어갈 겁니다. 이 두 가지 동작을 타이밍을 어긋나게 하고 싶으면은 레이아웃을 애니메이션 탭으로 바꾸던지 Shift F3을 눌러서 애니메이션 창을 열어서 조정을 하면 될 텐데요. 저 깃발 모양이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문이 뒤늦게 열리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문 레이어를 클릭하고 이거 전체를 약간 이렇게 뒤로 밀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순서대로 열리죠. 문 레이어를 클릭하고 키프레임들이 전부 다 노란색으로 바뀌었을 때 위에 있는 노란 발을 잡고서 이동을 하면은 전체 이동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모든 애니메이션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추가로 좀 더 뽀샤시한 느낌을 주고 싶으면은 마무리를 위해서 햇빛을 집어넣을 거고요. 오브젝트 탭에서 5번째, 6번째쯤에 있는 플로어라는 여기서 마우스를 누르고 있으면 여기 우측에 피지컬 스카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햇빛과 그림자를 적용하면 되고요. 일단 렌더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R을 눌러서 렌더를 눌렀습니다. 햇빛 방향이 마음에 들면은 그대로 놔두면 되겠지만 약간 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녹색 축으로 이렇게 좀 돌려줬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모양이 마음에 드는데요. H방향으로 대략 마이너스 80도 정도, 80에서 90 사이로 돌린 그런 형태입니다. 그림자가 약간 뒤쪽으로 대각선으로 깔리는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렌더 보시다시피 약간 칙칙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렌더 옵션에 가서 렌더 옵션 이 세 가지 버튼 중에서 제일 우측에 있는 버튼입니다. 이펙트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한 7번째에 있는 이 옵션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렌더를 하면은 렌더 시간은 오래 걸릴 거예요. 하지만 렌더 퀄리티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약간 화사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뭔가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죠?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거고요. 뭔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 있는 옵션을 몇 가지 추가해주면 됩니다. 세컨더리 메서드에 옵션 아무거나 하나 집어넣고 디퓨즈 뎁스를 뭐 2나 3 이렇게 늘리면은 좀 더 뽀샤시한 느낌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큼 렌더 시간은 더 걸리게 돼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거고요. 추가로 옥테인 렌더를 쓰시는 분들은 라이브 뷰어를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재질을 선택하고 Convert Material을 한 다음에 Remove Unused Material, 쓰지 않는 메테리얼 다 제거해 버리고요. Physical Sky가 아니라 옥테인 데일라이트를 넣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옥테인 데일라이트 같은 경우 각도를 빨간 축을 이렇게 내려주면은 이런 느낌이 나오게 되겠죠. 자, 문제는 이거를 애니메이션으로 렌더링 할 때인데요. 애니메이션으로 렌더링을 하고 싶으면 렌더링 옵션에서 아웃풋 탭으로 가보시고요. 여기 프레임 레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커런트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올 프레임으로 바꿔야 돼요. 전체 지금 영상이 렌더되는 시간입니다. 0프레임부터 90프레임까지인데 지금 30fps이기 때문에 30프레임 per second이기 때문에 초당 30프레임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총 3초입니다. 더 늘리고 싶으면은 여기 밑에서 뭐 이렇게 180 입력하고 시간을 바를 잡고 이렇게 쭉 늘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all frame 역시 180으로 바뀌죠. 범위를 지정하고 싶으면은 to를 특정 값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180프레임까지가 아니라 나는 한 150프레임까지만 하겠다. 그러면은 150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이브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파일이라고 있죠. 여기 제일 끝에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하고 저장하고 싶은 폴더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요. 저장을 누르면은 뒤에 진행이 되겠죠. 포맷은 TIFF라고 되어 있는데 TIFF는 용량이 좀 큽니다. PNG나 JPEG로 하시기 바랍니다. TIFF는 특수한 경우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대로 일단 끄면 되는데 가운데 렌더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창이 열리고
렌더가 시작이 될 거예요. 참고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여기 보시다시피 디퓨즈 뎁스 3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은 렌더 시간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느려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프레임당 4초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총 180프레임이 진행이 되려면 180 곱하기 4초가 돼야겠죠? 720초죠? 720초 나누기 60 12분이 걸리게 될 겁니다. 렌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빼고 그 대신에 뒤쪽에 어떤 라이트를 집어넣어서 약간 뽀샤시한 느낌을 다른 방법으로 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런 팁에 대해서는 추후에 영상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렌더가 모두 끝났으면은 프리미어나 에펙에서 전부 시퀀스로 취합을 해서 렌더를 하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3부에 걸쳐서 이렇게 우편함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새로운 기능을 활용하고 아무래도 애니메이션 키프레임까지 잡다 보니 약간 난이도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시고요.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이나믹이나 파티클 이미터에 있는 옵션들을 원하는 스타일로 바꿔보면서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이미터 이거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에미터라고 발음하시는데 이미터예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